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웃풋 시그널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S of t와 H of t 더하기 그 다음에 N of t와 H of t. 물론 N of t는 여기서 가정하는 거가 무엇이냐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다 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시그널 부분, 노이즈 부분 이렇게 yn n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시간 t에서 샘플링을 하면 yt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received 시그널 y of t에 이 시그널의 SNR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시그널의 에너지가 되겠고요. 에너지를 전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구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t 대신에 t를 대입을 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값에다가 t는 t를 대입을 한 그 값을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시그널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y of nt에 이거의 베리언스가 바로 노이즈의 그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가 되는 거죠. 우리가 2분의 n0 분의 ES가 SNR이었잖아요. 자, 이거를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이렇게 식을 써놓고 이거를 제가 SNR 아웃풋이라고 하면 maximize SNR 아웃풋을 어떠한 이 임펄스 리스판스 필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걸 맥시마이제이션 해라 라는 문제를 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이거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 H of T가 뭔지 지금 매치드 필터인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필터 H of T를 지금 결정해라. 어떠한 결정이냐면 그 시그널 아웃풋 값에 T에서 샘플링한 값의 SNR 값이 맥시마이제이션 되도록 필터를 디자인하시오. 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필터를 구해서 보면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언제 맥시마이제이션이 되냐면 S of T에 그러니까 입력 신호의 시그널 부분에 매치드 되어 있을 때 저 신호가 맥시마이제이션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근데 또 여담 같은 질문인데 여담. 시그널의 에너지를 구할 때 그냥 시그널 자체를 제곱해서 접근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파스발 스티어링에 의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접근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할 때는 스케일러 밸류 하나일 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적분이라는 개념 안에는 그 시간의 구간 동안에 이게 존재한다라는 뜻이겠죠. 값이 달리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샘플링 T에서 해버리면은 값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값 하나만. 그러니까 제곱이 되겠죠. 걔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그냥 물리적으로 파장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하잖아요. 파장 에너지는 E는 H에 그래서 예. 그러면은 주파수가 높으면은 약간 에너지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시그널 에너지 구할 때는 코사인을 제곱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거는 HU의 제곱?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나 물리를 잘 못해가지고. 원래 주파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지 않나요? 통신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주파수가 크면 에너지가 작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에너지가 작다고 생각하냐면 모르겠어요. 그게 퀀텀 그런 양자역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가면 그 파동 방정식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왜 그 주파수가 높아가면 시그널 에너지가 작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 소자 자체가 파장 크기와 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 통신에서는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즉 주파수가 높으면 소자가 되게 작아요. 안테나 사이즈도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안테나 사이즈가 매우 작으니까 이 작은 안테나에서 그 방출될 수 있는 파워가 매우 적어요. 파워는 크기에 따라서 다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소자라는 것은 전기적 소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로 만든 소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백큐으로 만드는 소자다. 그러면 되게 커가지고 그 큰 파워를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RF 회로라든지 그런 회로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퀴벌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 익스프레션인 거죠. 저기서 인덱스 N은 무엇이냐면 모듈레이티드 된 심볼의 1, 2, 3, 4, M에 대한 인덱스가 아니라 N은 시간에 대한 인덱스인 거죠. 매 시간 T마다 보내지고 있다라는 거죠. 매 시간 T마다. 그리고 G of T는 무엇이냐면 트랜스밋 펄스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생각을 넓게 해서 트랜스밋 펄스가 딱 0에서 T까지만 존재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라 시간 T를 넘어서도 존재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제너럴하게. 알았죠? 그래서 G of T를 예를 들어 G of T 우리 렉탱귤러 펄스만 봤는데 뭐 이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T, 2T, 0. G of T가 이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너럴하게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G of T는 어떠한 arbitrary한 그러한 펄스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V of T가 이러한 채널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채널을. 이 채널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제가 C of F라고 놓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아웃풋 시그널, 여기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져요. AWGN 노이즈가. 이게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리시브드 시그널 RLT라고 놓으면 RLT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냐면 IN HT-NT 플러스 CT다 라고 놓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H of T는 무엇이냐면 C of T와 G of T를 컨볼루션 한 거다 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C of F는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높이가 1짜리인 이러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를 이 페이지를 다 머릿속에다 넣으셨고 그렇죠? CF 전에 S10만 들어온 신호가 제가 여기 VT라고 넣었죠. 네. 왜냐면 S of T라고 써도 되는데 S of T를 제가 그 모듈레이티드 된 한 단위 심볼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까지 나타내서 좀 시리즈로 나타낸 시그널을 나타내기 위해서 V of T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리시버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이제 RLT가 들어오는데 RLT는 앞에서 쓴 거와 같이 쓰는 것 같이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in ht-nt 플러스 gt인데 옵티멈 리시버를 가지기 위해서 그 매치드 필터는 어떠한 필터를 써야지 되냐면 H of T에 매치드 된 필터를 쓰면 돼요. 매치드 된 필터를 쓰면 돼요. 그쵸? H of T에 매치드 된 필터를 쓰면 매치드 필터의 아웃풋 값은 SNR 값이 맥시마이즈드 된 시그널 값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한 가지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맞는 말인데 ht-t는 h-t를 t만큼 시프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h of t가 이런 모양이 됐든 이런 모양이 됐든 둘 다 결과값은 똑같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0에서 t인데 얘는 마이너스 t분의 2, t분의 2 이런 식으로 옮겨놨든 또는 이런 식으로 옮겨놨든 얘는 t만큼 옮겨놓은 거죠. t만큼 옮겨놓은 거죠. 그렇죠? 컨볼루션 해서 t에서 t 딱 샘플링을 한 값은 t에서 하지 않고 이때는 0에서 샘플링 한 값하고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h of 마이너스 t가 필터를 이거를 사용하더라도 이 샘플링 하는 이 시간을 이거하고 t는 t에서 하고 t는 제로에서 하고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t를 내가 시프트해서 보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숙제로 하나 넣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숙제를 토요일 날 그때 질문했던 거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좀 더 만들어서 내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숙제가 좋은 숙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두 개가 같음을 보이시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왜 위에처럼 t-t라고 했을까요? 왜 t를 시프트 한 거를 썼을까요? 그냥 h-t가 매치드 필터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왜 t만큼 시프트 해가지고 저거를 항상 매치드 필터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시스템에서 이 필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에서 코절 시스템, 넌 코절 시스템 들어봤어요? 그렇죠? 어떤 걸 코절이라고 하냐면 임플리멘터블 하면 코절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플리먼트로 한다는 코절이라는 게 뭐냐면 t는 0보다 작을 때 존재할 수 없으니 t는 0보다 클 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가 코절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필터도 시작점을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tau라고 한다면 얘가 오른쪽, 네거티브 한쪽으로 모두가 갈 수 있는데 얘를 기본적으로 0으로 끌어다닌 역할을 한 거가 앞에 있는 t-t만큼 시프트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절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그 t다라는 거죠. 그렇죠? t가 없으더라도 매치드 필터링을 우리는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h-t만 하더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RLT라고 하고 이걸 RL0이라고 한다면 RLT는 RL0임을 show하라 라고 내면 되게 좋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또 다시 쓰게 되는데 RLT를 이렇게 매치드 필터를 쓰겠습니다. RLT 또 다시 쓸게요. 그리고 여기 아웃풋 값을 제가 y of t라고 놓고 이 y of t는 in x t-nt 플러스 노이즈 뉴t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 of t는 무엇이냐면 h of t와 h-t의 컨볼루션을 한 아웃풋 리스판스를 x of t라고 놓은 거죠. 그렇죠?
이제까지 구조는 간단해요. 무슨 구조냐면 이런 시리즈가 와요. 이런 시리즈가. 그쵸? 이거를 제가 델타 t-nt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펄스 쉐이핑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였던 C of F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씌운 거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섞였죠. 그쵸? 그 다음에 매치드 필터를 쓰는데 매치드 필터를 뭘 썼냐면 H-T를 쓴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결과값이 무엇이냐? 결과값이 바로 Y of T다라는 거죠. 금방 이렇게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가 무엇이냐면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모델링 한 겁니다.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그쵸? 자, 그리고 C of F는 1, 0, F가 W 사이일 때 otherwise 이러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밴드 리미티드다라는 것을 여기 안에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Y of T는 금방 쓴 것처럼 t-nt 그 다음에 노이즈 뉴t가 되는데 자 at t는 kt일 때 샘플링을 하면 kt일 때 샘플링을 하면 뭐가 나올 거냐? 뭐가 나올 거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n은 k번째일 때 심볼이 나와야 될 거예요. 즉 i, k, x, kt-nt 그 다음에 k가 아닌 것 그 다음에 노이즈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저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를 미안합니다. 여기 KT. 여기도 KT죠. NT가 아니라. 그쵸? 저기 썸 한 거에서 K번째만 빼낸 거예요. K번째만. 자, 좀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시간을 흘러갑니다. Y of T를 받았을 때 시간은 흘러가죠.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 t일 때, 2t일 때, 3t일 때, 4t일 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at time t는 t일 때 딱 샘플링을 하면 이제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I0 플러스 노이즈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I1이라고 합시다. 1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로부터 시작해서. t는 2t일 때는 어떠한 값이 나와야 되냐면 I1 플러스 노이즈가 나와야 돼요. 이런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 처음에 이 시간대는 뭐냐면 첫 번째 보낸 샘플이 디텍션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보낸 심볼이 디텍션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보낸 그 시그널의 그 심볼이 디텍션이 돼야 되겠죠. 첫 시간 t에는. 그렇죠? 두 번째 시간 t에는 두 번째 보낸 심볼이 디텍션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연차적인 그 순서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 kt일 때는 뭐가 디텍션이 돼야 돼요? k번째 보낸 심볼이 디텍션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빼낸 거예요. 여기다가 n은 k를 대입해 보면 ik가 하나 나오고 t는 여기 kt 그렇죠. t는 kt일 때 t에다가 kt를 집어넣고 n이 k일 때 대입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k가 아닌 부분들이
이 경우에서는 다 0이었는데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x of t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 이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쓰겠냐면 ik x 여기 제로니까 제로 플러스 in x 계속 이걸 빼먹네요. kt-nt t에다가 kt를 대입을 해서 x k-n 그 다음에 new k 이렇게 제가 심플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지금은 수식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느릴 수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아마 익숙해지면 이게 아마 간단한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 무슨 뜻이냐면 ykt, k번째 샘플링 한 값을 봤더니 yk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in x k-n 그 다음에 노이즈 부분 k번째 샘플링 된 노이즈 부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k번째 심볼 x0 k번째 심볼이 아닌 부분 그 다음에 노이즈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x0로 빼내면 그러면 여기에서 x0 뭐 xk-n 이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x of t는 뭐였어요? x of t가 뭐였어요? x of t는 트랜스밋 펄스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하고 컨볼루션 해야 돼요? 밴드 리미티드 채널의 임펄스 리스판스 c of t 이것과 컨볼루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치드 필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ht라고 놓는다라면 h-t 이렇게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을 x of t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한 것을 x of t라고 놓았을 때 x k-n x 제가 이렇게 쓸게요. x k라는 건 무엇이냐면 x kt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펄스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모양이 지금 우리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때 싱크의 모양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x of t의 모양이라고 이그젬플을 하나 줘볼게요. 그러면 x0일 때는 이 값이 되고 만약에 여기가 t가 아니라 여기가 t라고 한다면 xt는 이 값을 가질 테고 어떠한 다른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k-n 값이.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썸 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x0를 1이라고 놓겠습니다. ykT는 그러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ik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서 봐주세요. YK는 제가 YKT라고 놓으면 얘는 K번째 샘플드 된 심볼에 요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터 심볼 인터피어런스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ISI다. 그러니까 ISI가 없으면 나의 IK에다가 노이즈만 있는데 다른 심볼들이 지금 아까 밴드 리미티드 채널 하면서 왜 저게 그 X 오브 K가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냐면은 내가 G 오브 T를 이런 사각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밴드 리미티드를 시켜버리면 G 오브 T에다가 C 오브 T를 컨볼루션 시켜 나온 결과의 모양은 이게 G 오브 T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t에서 샘플링 한 거 말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샘플링한 k번째 샘플링한 시간에 나의 샘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샘플된 심볼도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k번째 심볼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봅시다. 처음에 I0를 보냈어요. I0 G 오브 T를 보냈어요. 시간 듀레이션 0에서 T까지. 그렇죠? 그런데 얘가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겪으면서 I0 HT가 되는 거죠. 그죠? I0 H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치드 필터를 써요. 그 다음에 매치드 필터를 이렇게 쓰겠어요. 그죠? 매치드 필터를 쓴 컨주게이션 아니고 매치드 필터를 쓴 결과값을 제가 I0 X of T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 T에서 샘플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I0 X of T가 되는 거죠. 그죠? 아, 잘못했어요. 시간 T는 T에서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T는 제로에서. 왜냐면 H-T만큼 했기 때문에 T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I0, X0. 이렇게 샘플링 한 값이 바로 매치드 필터의 아웃풋이 될 겁니다. 네. H-T. 응? H 컨주게이트 쓰셨는데. 아, 컨주게이트 아니죠. 예. H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H-T를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H 컨주게이트 F가 돼요. 그렇죠? 근데 프리에 트랜스폼 공식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생각하다가 컨주게이트 아까 잘못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한 값이 I0, X0예요. 그렇죠? 이제 시간 t가 지났어요. 그렇죠? 두 번째 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거를.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I0 G of T가 보내졌고 그 다음 거는 I1 T-T가 보내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G of T가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일 수도. 이런 모양이라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I0와 I1 이렇게 더하기 해도 시간 t에서 2t 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면 I0 H of t 플러스 I1 HT 마이너스 t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매치드 필터를 통과시켜요. 그렇죠? 매치드 필터를 통과시키면 여기 아웃풋이 뭐가 나올 거냐면 I0 X of t 플러스 I1 X of t 마이너스 t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샘플링을 어디서 할 거냐면 샘플링을 t는 아까 여기서 제로에서 했는데 t는 t에서 할 거예요. t는 t에서. 이제 제로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 시간인 t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I1 X0가 하나 여기 앞에 거 나오고 뒤에 거는 I0 X of t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다행히 이 값이 0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I1 X of 0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 t에서는 두 번째 보낸 심볼만 우리는 갖기를 바래요. 갖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보낸 심볼도 지금 x of t가 이 x는 t는 t일 때 0이 아니어버리면 이 심볼도 나한테 지금 두 번째 심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ISI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아까 위에 예제 중에서 그 XT를 싱크 펑션처럼 이렇게 조회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주위 T마다 0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0 x of t 그 다음에 I1 xt 마이너스 t I2 xt 마이너스 2t가 연속으로 보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연속으로 보내는데 x of t는 이 0에서 t 사이에 딱 끊어지는 신호가 아니라 더 퍼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겪었기 때문에 더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온 거가 매치드 필터의 결과값인데 얘를 t는 2t에서 샘플링을 해버리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하는데 얘네들이 그 전에 보내진 심볼이 지금 나의 현재 디텍션 하려고 하는 심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X of t가 계속 꼬리를 물고 t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왜 간다고 그랬어요?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밴드 리밋을 시키니까 프리퀀시에서 밴드 리밋을 시키니까 그 타임 영역에서는 계속 늘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일반화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X0는 1이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임펄스 리스폰스 매치드 필터의 H of T의 그 높이를 조정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X0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received 된 요거를 제가 Y2T라고 한다면 YKT는 K번째 심볼과 K번째가 아닌 것들의 합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노이즈 베리언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는 ISI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과정을 유도해보면 0부터 계속 0, T, T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N은 K가 아니죠. ISI에서 N은 0에서 K 이전까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0에서 K 이전까지 아니요. 지금
여기 앞에서는 내가 3개만 보냈을 때 이야기예요. 3개만. 3개만 보냈을 때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I0 GT에 딱 요것만 보냈을 때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시리즈로 보면은 계속해서 얘가 앞에서만 잘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잘려요. 뒤에서도. 근데 t는 0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이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적으로 생각이 되면 g of t가 보세요. g of t를 제가 이런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0, 마이너스 t분의 2, t분의 2 이런 모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펄스를. 그렇죠? 이거를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통과시켜. 밴드 리미티드 채널은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영역에서 보면은 다르죠. 싱크 펑션의 형태가 되죠. 걔하고 지금 컨볼루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 모양은 시간 영역에서의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즉 앞에도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뒤에도. 이게 시리즈로 오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펄스를 보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이런 걸 시리즈로 보낸다고 해봅시다. 아까라고 이야기하면 요 부분이 지금 여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얘에서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앞에 것도 계속 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트랜스미터에서는 하나 보내고 2개 보내고 3개 보내요. 그 다음에 4개 보내요. 얘가 시리즈로 와요. 처음에 2개 이 t 시간 동안에는 앞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 시그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t가 보낼 때는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죠. 다 이게 와요. 다. 그 다음에 3t인 순간에 그 전에 2t 거를 봐요. 그러면 이제 3t가 나타난 거 이제 영향이 나타날 거예요. 앞에 그 부분이 변해 있을 거예요. t에서 2t에서 보낸 시간이 2t 때는 문제가 없는데 2t에서 3t를 보내는 순간 이 뒤에 있는 t에서 2t 부분이 변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왜냐하면 앞에 신호가 계속 나한테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신 신호에 영향을 미친 미래에 올 신호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시점에는 영향이 안 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받았을 때는 그것들이 영향을 받은 상태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충분히 이해 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여기 무한대가 아니라 K-1까지만 그 전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금방 내가 답했던 거는 아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ISI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ISI라는 걸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어느 순간에서는 영향이 되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내 앞 두 개, 뒤에 2개 그 정도의 영향밖에 보통 안 되는데 그거가 2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 할수록 되게 뭐랄까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져요.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에다가 또는 광디스크에다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광디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문서 만들어가지고 저장시키는 요 기관이 광 채널을 지나가는데 여기에서는 ISI 영향이 뭐 128개의 심볼을 그 ISI가 발생한다. 뭐 실험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통신적으로.
그거가 이제 통신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회사에서 그런 구현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썼을 때. 우리 지금 뭘 하냐면은 ISI가 발생하는 그 현상이 언제, 왜 발생하는지, 그걸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ISI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성능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까지는 YK를 보고 어떤 심볼을 보냈지 라고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IK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심볼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 나의 현재 IK가 무엇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나빠질 거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써놨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ISI 영향을 없애겠다라는 거가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 ISI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단해요. 이걸 0으로 만들자. 라는 거예요. 이걸 0으로 만들자. 이걸 0으로 만들자를 다시 한번 써보면 무슨 소리냐면 0으로 만들자를 쓰는 x의 kt를 어떻게 만들면 k는 0일 때만 1을 값을 갖고 이렇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xk-n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xk-nt예요. 제가 이렇게 노테이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 시간 t에서 샘플링 할 때 다른 심볼들은 그 펄스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얘하고 곱해져 있는 부분이 0이 되어갖고 ISI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죠? 인정? 자, 그러면 ISI 컨디션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X of T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런 펄스. 0, T, 2T, 3T. 여기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T. 자, 이거는 ISI를 제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ISI를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이 펄스를 어떻게든지 쓰면은 ISI를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 펄스를 쓰면은 이 텀이 0이 될 거예요. 다른 심볼들 딱 그 샘플링 해갖고 어떻게 될 거냐면, 자, X of T가 이 모양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I에는 제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속으로 보냈다고 해봅시다. 자, 플러스 1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시간 0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1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보내면 시그널 모델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틀렸다고 말 좀 하지. 자, 지우개가 이런 지우개구나. 레이어가 된 지우개네요. 자, 마이너스 1 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시간이 t고, 그쵸? 그 다음 플러스 1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플러스를 보냈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 t고 2t에서,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검정, 빨강, 파랑이 다 합쳐진 신호가 여기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앞뒤가 다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샘플링 할 때 얘를 딱 받을 때는 이 값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볼 거예요. x는 제로에서 샘플링 한 것. 그 매치드 필터 아웃풋을 t는 0에서 샘플링 한 거야. 이때 봤더니 처음 보낸 샘플 1이 디텍션이 되는 거죠. 나머지 값들은 다 0이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샘플링 시간 t에서 샘플링을 했더니 빨간색 마이너스 1만 남아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그 시간에는 다른 시간에는 0이 아니더라도 그 샘플링 한 시간에는 0이 된 거죠. 그죠? t는 2t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t는 2t일 때 이때 봤더니 파란 것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0인 거죠. 즉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 텀이 이런 시간 t와 2t 사이에서는 둘이 합쳐진 신호가 이상한 신호로 모양이 되겠지만 그건 상관없고 내가 매치드 필터 아웃풋에서 샘플링한 요 시간에만 ISRB 텀들이 0이 되면 결국에는 나는 매치드 필터 아웃풋 가지고 디시전을 내리기 때문에 디시전에 영향이 없고 그거를 ISI가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 of T를 T는 KT일 때를 제가 XK라고 디파인을 하면 1, 0, K는 0일 때, K는 0이 아닐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만 1이고 나머지 이 점, T, 2T, 3T, 4T 이 점에서는 0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T. 그렇죠? 자, 제가 또 그려보겠습니다. X of T가 이렇게 생기면 어떨까요? T,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이렇게 생겼는데, 피리아딕하지도 않고, 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이고, 근데 0이야. 0이야. 이런 식으로 쭉 나가. 0. 그 다음에 0. 이런 식으로. 중간에 모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X of T의 모양은. 단지 T, 2T, 3T, 4T 이때만 0이 되면 ISI는 무조건 0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도 ISI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펄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ISI free 펄스다라는 겁니다. 자,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no ISI 컨디션을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x, nt는 1, 0, n은 0일 때, n은 0이 아닐 때. 이제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의 no ISI 컨디션이잖아요. 시간에서 본 컨디션이에요. 이걸 주파수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주파수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걸 똑같이 후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거하고 이퀴밸런트하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과 증명은 이제 할 텐데, X 오브 F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여기가 제로,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 그러면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리고 제로, 마이너스 t, 2분의 t. t만큼 옮기는 거예요. t만큼. 어?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합시다. 그죠? 자, 이거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t분의 1만큼 옮겨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의 증명은 이따가 할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곧 죽어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ISI가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왠지는 이따가 설명하겠고요. 지금 그냥 이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모양은 만족을 할까요? 이런 모양. 높이가 t라고 했을 때. 얘 높이도 t라고 하고. 이런 모양은 이게 x 오브 f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ISI가 프리한 컨디션을 만족을 하는 걸까요? 만족할 거예요. 이걸 계속 옮기면 t를 만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의 그림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나온 그림은 무조건 t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ISI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거다라는 거죠. 자, 증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x of t는 x of f의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인 j2파이 ft df f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죠. 그죠? at t는 nt에서 샘플링을 해보면 x n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 of f 2의 j2파이 f nt df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적분을 우리가 피스 와이즈로 적분을 할게요. 적분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구간별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이거를 2t분의 2n-1 2t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m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분을 이렇게 구간별로 시간 f의 구간별로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죠. 주파수의 구간별로. 그렇죠? 얼마의 간격이냐면 2t 저걸 빼니까 2t분의 그러니까 t분의 1만큼의 간격대로 지금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x of f 2의 j2파이 f nt df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f를 f 플러스 t분의 m으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렇죠? 치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적분 구간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마이너스 2t분의 1, 2t분의 1.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2t분의 2m 이 부분이 t분의 m이기 때문에 여기 t분의 m만큼 우리가 바꿨으니까 그만큼 시프트 돼가지고 마이너스 2t분의 1부터 2t분의 1까지 적분이 될 거고요. f 대신에 f 플러스 t분의 m을 쓰면 되고 2의 j 2파이 f 대신에 f 플러스 t분의 m nt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df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t분의 m하고 nt하고 곱해지면은 정수배가 되잖아요. 2파이의 정수배가 돼가지고 1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워서 조금 더 간단하게 t에서 샘플링한 값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m은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t분의 1, 2t분의 1, x of f, t분의 m, 2의 j, 2파이 fnt, df다. 앞 페이지 좀 빨리 넘겨가지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필기 노트는 바로바로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서메이션에 m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m 부분만 따로 먼저 쓰면은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2t분의 1, 2t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를 m이 있는 부분 쓰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b of f라고 놓으면 이것은 마이너스 2t분의 1, 2t분의 1 b of f 2의 j2파이 f nt df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b of f는 금방 뭐라고 나왔냐면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b of f는 피리어딕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x of f가 계속 피리어딕하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리어딕 시그널이죠. 그렇죠? 피리어딕 시그널은 푸리에 시리즈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피리어딕 시그널이기 때문에 b of f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b of f를 푸리의 코에피션트인 bn 2의 j 그 다음에 피리어드가 얼마냐면 t분의 1이에요. 그렇죠? t분의 1이기 때문에 j2파이 n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쓰죠. 펀더멘탈 프리퀀시 f0에다가 시간 t를 쓰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써요. 지금 이게 f이기 때문에 f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f0 대신에 여기 이제 펀더멘탈 프리퀀시 t가 들어가고요. 즉 t는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한다면은 이 주기의 피리어드의 인버스를 우리가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t분의 1이 지금 우리가 주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역수인 t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푸리에 시리즈를 다시 한번 봐서 f하고 t를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주기가 뭔지 보면 되고 그리고 이 t 대신에 우리는 여기 f가 써있기 때문에 f다라고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구하냐면 bn은 주기분의 1 하니까 t 그 다음에 한 주기 동안 b of f를 2의 j2파이 n f t df 이렇게 구하면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아까 여러분들 보면 xnt를 뭐라고 했냐면 xnt는 마이너스 2t분의 1, 2t분의 1 b of f 2의 j2파이 fnt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구한 식입니다. 이거하고 bn을 비교를 해봤더니 매우 흡사해요. 매우 흡사해요. 뭐가 같냐면은 앞에 다른 건 t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 둘 차이밖에 없어요.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 두 개의 이 식의 상관성을 이용해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bn은 t x에 여기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대입한 요거하고 같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n에 내가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t를 곱하니까 t 여기에 마이너스 쓰면은 bn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수식한 거를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난 못 따라오는 거 정상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순간순간 이해는. 하지만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이해졌는지는 이해를 그걸 계속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나중에 훌륭한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걸 다 팔로우 해가지고 통째로 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봤을 때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잖아요. 아마 두 번째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학기에 이상현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으면. 이상현 교수님 통신 이론 때 이거 내용을 강의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B에는 T, X-NT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XNT가 no ISI가 되려면은 XNT는 뭐라고 했냐면 1, 0, N은 0일 때, N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BN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T, 0, N은 0일 때, N은 0이 아닐 때.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대입했더니 이러한 조건이 나왔는데 지금 BN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 말 뜻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BF는 T이다. 이 말은 X, F 플러스 T분의 M은 T이다. 라는 거죠. 나무를 보다가 숲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은 전체적인 이 큰 틀만 이해하고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이 쓰면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믿고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거가 중요한데 뭐냐면은 첫째 모델링입니다.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 대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심볼이 있고 그 심볼을 트랜스밋 펄스로 펄스 쉐이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 펄스 쉐이핑 한 거를 전송하기 위해서 밴드 리미티드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밴드 리미티드를 시키면 시그널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타임 시그널이 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프리퀀시에서 딱 잘라버리니까 시간적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물론 약해지죠.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된 시그널을 매치드 필터링을 시켜야 돼요. 리시버에서. 매치드 필터링은 무엇에 대한 매치드 필터링이냐면 입력 신호에 대한 매치드 필터링이에요. 그러니까 G of T에 대한 매치드 필터링이 아니라 G of T와 C of T의 컨볼루션 한 시그널에 대한 매치드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H-T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간 T에서 우리는 시간 T마다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샘플링 했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전 신호, 앞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의 현재 신호에 샘플링 된 시그널에 지금 ISI로 지금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SI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식을 찾아봤더니 조건을 봤더니 T마다 샘플한 다른 시그널들은 0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저기 no ISI 저 박스 친 거. 그렇죠? 첫 번째 박스 친 거. 저 조건이었죠. 자, 저 조건을 이해를 했다라면 저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저거가 어떻게 해석되지?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풀의 트랜스폼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거예요. 그 나온 결과가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요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증명했다라는 거죠. 이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pulse x of t to satisfy no ISI condition. 그러니까 ISI 컨디션이 제로인 것을 만족시키는 이 펄스 x of t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이퀴스트 펄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no ISI 컨디션을 뭐라고 불리냐면 나이퀴스트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통신에서 나이퀴스트 시오렘이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샘플링 시오렘에서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ISI에서 no ISI 제로를 만족시키는 펄스에서 하나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이상현 교수님한테 수업 들은 사람 저거 배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배웠다고 했는데, 이상현 교수님하고 이 수업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수업에서 어디까지 가르치고, 뭐, 학생들의, 그 상태, 반응, 인풋은 이걸 넣는데, 리스판스는 뭐가 나왔더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이상현 교수님, 그 증명하는 과정이 후리에 트랜스폼과 후리에 시리즈를 통째로 다, 그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3학년 1학기 때 후리에 시리즈와 후리에 트랜스폼을 배울 때 이걸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꼭 내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판스가 안 좋을 텐데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배워야 될 때입니다.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거기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난학기 이상현 교수님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 있죠? 아마 지금 잊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기말 때쯤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노 RSI 컨디션을 만족하는 펄스에 대해서 이제 다 수요일 날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수고했어요.